2020년 코로나 폭락장 이후 주식 계좌를 열어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투자의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하게 우상향하는 QQQ가 아니라 2배의 변동성을 가진 QLD, 그리고 3배로 폭등하는 TQQQ였습니다. 내 돈이 매일같이 복사되는 짜릿한 마법을 경험하면 다시는 평범한 수익률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돈 벌기가 너무 쉽다는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끔찍한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 달콤했던 마법은 계좌를 산산조각 내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이나 투자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학이나 경제학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 시장은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와 역사의 렌즈를 통해 볼 때 가장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오늘 왜 그토록 TQQQ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드는지, 그리고 끝내 시장에서 살아남아 진짜 부자가 되려면 QQQ와 QLD 사이에서 어떤 심리적 무장을 해야 하는지 모건 하우절의 통찰을 빌려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운을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신화적인 노력만을 칭송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 성향조차도 각자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경험이라는 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과 우연히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자체가 다릅니다. 201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장만을 보고 자란 젊은 투자자들에게 QQQ의 1배수 수익률은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는 TQQQ가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중학교 시절 우연히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던 엄청난 행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생을 이끌었다. 우리가 어떤 시장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했느냐는 평생의 투자 의사결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 운과 타이밍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탐욕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컨설팅 펌인 맥킨지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던 라자트 굽타의 사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미 수천억 원의 재산과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유인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 이사회 멤버로 있으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다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주변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1000억 원은 푼돈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매일 반복됩니다. 내 QQQ 계좌가 1년에 안정적으로 20% 오르는 것을 보며 만족하다가도 옆자리 동료가 QLD나 TQQQ에 몰빵해서 한 달 만에 내 1년 치 수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이성이 마비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수익률과 나를 비교하며 게임을 시작하면 그 천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이길 수 없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남들의 TQQQ 수익률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생존 확률에 베팅하는 자신과의 싸움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의 중요성을 수백 번 강조합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2010년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불황 속에서 어떻게 계좌를 지켜냈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시절 건물 투자로 1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번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끌어와 1000억 원짜리 건물에 베팅을 했습니다. TQQQ보다 더 위험한 몰빵 투자를 한 것입니다. 결국 고금리 시대가 닥치자 그는 호황기 때 벌었던 120억 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원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QQQ에 투자했다면 하락장에서 30%의 손실을 입고 고통받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하고 우상향하는 미국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QLD 역시 변동성은 크지만 강한 멘탈과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물타기를 한다면 생존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QQQ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은 파산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판돈이 떨어지게 되면 게임에 더 이상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할 수도 있는 몰빵 리스크는 살면서 절대로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의 현재 자산 중 93%가 60대 중반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3년 안에 코인이 터지거나 TQQQ가 폭등해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75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을 누린 워렌 버핏의 길은 너무나 지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부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린 도박꾼들이 아니라 불안과 호황을 묵묵히 이겨내고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1년의 수익률을 1% 올리려고 레버리지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내가 덜 쓰고 저축을 늘려 투자 원금을 1% 늘리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하다는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소비의 골대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QLD나 TQQQ로 일시적인 큰 수익을 얻었을 때 갑자기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계약하며 소비 수준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 시장이 하락하여 계좌가 녹아내릴 때 한번 높아진 소비의 골대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급 식당 사진에 달린 좋아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남산을 산책하며 가을 단풍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온한 저녁을 먹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이 좋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벼락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언제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나의 TQQQ 계좌가 평생 나의 부를 보장해 줄 것 같아도 위기는 항상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주는 것은 변동성이 극심한 레버리지 계좌가 아니라 묵묵히 모아둔 저축과 안전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저축은 게임의 총알이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하고 본업에 충실하며 밤에 편안하게 자고 싶은 사람에게는 QQQ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고 하락장이 왔을 때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끝없이 물을 탈 수 있는 강인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면 QLD라는 무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없이 단기간에 인생을 역전하겠다는 얄팍한 탐욕으로 TQQQ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는 결국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 자신을 벌거벗겨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옮겨주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의 탐욕을 통제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지루하고도 위대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